지금 문정인이 이 대목에 뭐 하나? 지금 미국에 가서 요 근래 살았잖아요. 몇 달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키신저 만나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잠깐 눈이 멀었다가 되돌아오는데요. 트럼프 주변의 개인 인맥 관계를 가지고 한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되도록 김정은의 말과 행동을 트럼프 구미에 맞게 과장하고 부풀려서 뻥을 치고 또 그걸 접근하는 방법에서 특수한 가족이나 개인의 어떤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꼬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정인이 밑에서 다 부하들이 반대도 내가 하면 한다라고 그렇게 트럼프가 말했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잘 될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키신저를 만나고 왔어요. 이 문정인이가 나는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아니다. 단 중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김정은과 한라인 통화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문정인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깨진 걸 알기 전에 지금 큰 공격은 미북 간에 짜여져 있다 본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통정하를 해서 트럼프 의중을 잘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세 번째로 평양을 갈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그 전화는 이제는 못하지요. 문재인이 전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 제 워싱턴 DC에 가서 트럼프 만나고 와서 보고 좀 할까 합니다. 하면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깨진 거 다 나왔는데 뭐 하려고 보고 와요? 전화 끊어버렸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화는 가구입니까? 가구? 차라리 그냥 클래식 한 100년 전에 쓰던 전화를 갖다 놓지요. 소품으로 두게. 자, 문정인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고비가 뭐냐고 하니 큰 돌발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 자, 미북 회담하기 전에 남한이 북한에 열어 제낄 것 다 열어 제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 저는 문재인이 임기를 무사히 채우려고 한다면, 정말 성하고자 한다면 문정인이, 임종석이, 정의용이, 서훈이 이 4명은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요. 이제 문재인의 대북 평화 쇼는 끝났습니다. 보통 쇼가 끝난 줄 알면요,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쇼가 끝났는데 미련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불을 붙이려고 하면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요즘 서커스단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동네에 텐트를 천막을 동네 공터에 크게 치고 서커스단 들어왔다고 낮에 깽가리 서커스단에 일하는 애들이나 여성들이 깽가리 치면서 동물들 몇 마리 데리고 거리를 돌면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시대에 볼 것도 별로 없을 때 서커스 보면 좀 환상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요즘에 명맥은 유지할 건데 아마 정말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서커스가 끝났어요. 그럼 그만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장사를 해먹겠다고 지금 아직도 쇼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하고 북한계 끝난 게 아니다. 북한은 이제는 비굴하게 마주 앉아 해결하자 하면서 회담 취소한 트럼프를 회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회담이 이번 6월 12일이 연기된 것이지 곧 또 만난다. 양쪽 다 미련을 남기지 않았느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해명을 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현실을 이야기해 줄까요? 깨몽, 꿈에서 깨라.
너들은 끝장났다. 다시 무슨 회담이 북한이 핵을 쏴들고 미국으로 택배로 보내기 전에는 다시 회담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본때를 보여야 되겠지요. 지금 미국에서 막 자동차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동차들이 한국으로 막 날라와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동차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후에 이야기할게요. 이제 미국이 아마 이 사기극에 대한 트럼프의 거대한 분노가 폭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매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뺨을 석대 맞지요. 자, 트럼프 키가 저기 한 190쯤 안 돼 보이니까 몸무게는 뭐 100 몇십 킬로 돼 보이는데 거기서 뺨을 세대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뺨 세대로 맞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번 만나봐라. 쟤도 만나고 니도 한번 원하니까 한번 해봐라고 붙여준 거는 매달 며칠 무슨 리버사이드 호텔에 오후 2시에 가면 앉아있다 커피숍에서 만나라. 이 정도면 뺨 세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뭐 저 집은 재벌집의 딸이고 쟤는 무슨 삼시를 패스했고 백수를 보고 삼시 패스다 했다고 예? 방앗간집 딸을 재벌집 딸이라고 양쪽 다 분치를 했어요. 그럼 이건 어찌 돼요? 뺨 세대가 아니라 거의 조리돌림으로 밤에 특수 집단 폭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다시 불을 살리겠다고 이미 평판이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 운전자 문재인 엄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자, 중매쟁이 문재인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 사기 중매 상습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온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 되면 창피해서 집에 가야 된다 봅니다. 네? 정상적인 나라라면 탄핵시키자고 나서야 돼요. 그런데 국민이 역부족이니 그래도 맥맥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문정인이 잘라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 사태에 가장 흐뭇한 웃음을 지었던 임종석이 잘라요. 김여중이한테 밥 사주면서 한박 웃음 짓고 김정은이 앞에서 즐거워하던 남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9% 성사된다고 한 정의용이 어디 있어? 빨리 잡아 정의용이. 내가 문재인이라면 정의용이 빨리 데려오라고. 너는 미국 가면서 그 사이를 못 참고 99.9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망신을 시키냐? 트럼프가 내한테 책임을 다 물을 거니 나는 니한테 쏘갔다고 할 거니 너 집에 가라고 해야죠. 옛날에 중국에서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너네 나라에 황제를 폄하하는 놈이 있는데 잡아보내라 하면 왕은 저 밑에 네가 가라 이러잖아요. 자, 정의용이 지금 붙들어 와서 매달아야 됩니다. 서훈이 이거는 국정원장이 맨날 북한하고 개구멍을 파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잡아야 안 돼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 정보를 다 갖다 주는 원이에요. 작년에 1,000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동네의 예산 중에 밥 한 끼 처먹는데 45억이 왜 들었는지 판문점서는 일을 잘하면 45억이 아니라 450억을 처먹어도 그렇다 칩시다. 이제 일이 깽판이 되었으니까 45억 다 토해내라는 게 내 이야기예요. 이 너희를 달아매서 광화문에 전부 붙들어 놓고 조리돌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북한에 붙어먹는 작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걸 국민들이요. 진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재인은 이 4명을 적각 자르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시킨 주범이에요. 자, 트럼프 세계가 알아주는 뒷끝남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 잘못되면 트럼프가 전부 문재인 당신한테 다 덮어세우는 것도 아니죠. 사실 속인 것도 사실이니까. 어쨌든 당신을 잡아와서 당신한테 책임을 다 물을 거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빰석대 이야기는 10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일부에요. 한번 봅시다. 망신주기 한미정상 기자회견. 그게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이었어요. 개망신 주는 거였지요. 이상한 회담이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북 회담 발빼기, 문 책임 전가 대상으로 전락을 했다. 트럼프는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의 책임 전가 중이다. 왜? 내가 쏘간 것은 트럼프는 미국 국민과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나는 얘들이 나를 쏘겠지. 내가 모질라서 쏘간 게 아니다. 쟤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내가 믿었을 뿐인데 저렇게 거짓말을 할 줄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 어제 한밤중에 청와대에 NSC가 열렸대요. 뭐 뻔하지요. 문재인, 정의용, 무슨 서훈부터 조명균이, 강경화, 서훈이 뭐 이래 모여갖고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NSC 회의가 끝나면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없잖아요. 아무런 말도 없잖아요. 자, 이자들 지금까지 뭔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모든 게 잘 돼가고 미북 회담도 잘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숟가락을 어떻게 얹느냐. 싱가포르에 문재인이 날아가서 다음날 종전선언하자. 이거 미국한테 이야기하려는데 저것들이 뭔 쏙셈인지 이번에 싸늘하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뭘 퍼줄까? 북한하고 뭔 군축 협상을 할까? 북한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저는 문재인한테 경고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요. 북한하고 교류나 협력이나 판문점 선언을 지키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은 폐기 처분된 겁니다. 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판문점 선언이 의미가 있는 건데 비핵화를 북한이 깼으니까 판문점 선언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미국이 돌아섰으니 한국을 꼬드겨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이요. 다시 이 불씨를 살리면서 또 장난을 쳐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마치 또라이라서 여기에서 배신을 때린 것처럼 또 전 세계로 명분을 만들려고 지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하고의 판문점 선언을 지키니 하면서 교류 협력을 하니 왔다 갔다 하니 고위급 회담을 하니 군사 회담을 하니 NLL이 DMZ를 어쩌니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니 미국의 전략자산이 못 들어오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놈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렇게 똥오줌을 못 가릴 수 있냐. 이제 중매쟁이 노릇도 끝났고 운전자도 끝난 겁니다. 잡으러 다녀요. 음주운전, 무자격, 무면허 음주운전 했다고. 중매요? 거짓말로 중매 썼다고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그만해야죠. 이 정도로 국민들이 기회를 줬으면 1년 동안에 그렇게 헤쳐먹었으면 이제 파산을 선언하고 그만해야죠. 예? 여기서 더 사기를 치겠다고 돈 써가면서 종북 좌파들 앞세워서 쇼를 그만하기 바랍니다. 평화협정 서명받으러 다닌 사람들요. 전부 몸에 달고 저는 이 땅을 떠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만할 때 그만해야 된다. 자, 계속 이 짓을 하고 다니면 오늘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를 해서 북한하고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국에서 전화 갔으니 폼페이오가 받아줬을 건데 이번에 이 폼페이오 이도 미국에서 제일 쪼다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10시 47분에 폼페이오가 미국 의회에 불려나가서 해명하는 모습이 매우 가련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요. 처음부터 그냥 대북 강경으로 가지 마치 이걸 해결해서 지가 딱 트럼프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고 했는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심부름 잘못하다가 떡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며칠 지나가 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만둬도 앞으로 욕들을 먹을 일이 한 100일은 욕을 들어 먹을 겁니다.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쇼는 계속된다. 쇼 마스트 곤 하면서 계속 쇼 하려고 다니다가는 이제 트럼프가 네 일로 좀 와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지금 누구를 하나 잡아서 총기를 난사하고 싶든지 패 죽이고 싶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망신을 당했냐. 자, 지금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 대화를 다시 하겠어요? 사람이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자꾸 속으면 속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제 미국은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가 당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가요, 한 2달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한미군을 빼니부터 감축을 하니 북한의 사찰을 받니 이것들이 진짜 잘 놀고 있네라고 하다가 이제는 어제 깨졌다라고 하니까 야호 했을 거예요. 미국 국방부의 군인들이 다요. 이제 대사기극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나설 때다. 지금 당장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 국방부의 합참의 맥켄지 중장이 우리는 권투 선수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려면 한번 해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타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해서 항상 그래 왔듯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백기투항을 하지 않고 회담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서 한번 더 나가면요.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위태롭게 되게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문재인이나 좀 우매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북 회담은 비핵화는 끝났습니다. 이게 될라 하면 북한이 무기 다 드러내서 핵무기 미국에 갖다 놓겠다고 말을 할 때 이제는 볼턴이 했던 말을 김정은이 지입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발점은 한국에서 특사가 북한에 가서 3월 초에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 쳐놓은 거물에 따라 정의용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남북회담 날짜도 잡히고 그래서 미 북간의 비핵화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중에 하나의 행사가 남북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에서 미군을 쫓아내고 한국군의 방어태세를 흐트리는 합의를 한 것이죠. 그 놈을 잘했다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물고 빨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판문점 선언은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었으면 판문점 선언도 폐기돼야 되고 당연히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속이고 세계적인 사고를 친 문정인, 임종석, 정의용, 서훈 4명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이 4명을 내보내지 않고 이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더 장난을 치고 북한하고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화가 난 미국을 건들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나라 망조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어제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오늘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문 정권은 눈꽃만큼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꺼졌는데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불장난하고 다니다가 제대로 정말 큰 불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는 답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국민이 이제 사기극으로 끝난 이 대사기극을 막을 내리지 않고 더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은 즉각 이 거대한 사기극의 문을 닫고요. 국민 앞에 사과하고 4인방은 내쫓고 판문점 선언은 폐기.